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중요한 이야기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노후의 집, 즉, 은퇴 이후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집값이나 위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건강, 행복, 관계, 경제력까지 모든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노후 주거지를 선택할 때 꼭 고려해야 할 5가지 핵심 기준을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첫 번째 기준 의료 접근성. 노후에는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2030대에는 조금 아파도 참고 지나가지만 60대 이후부터는 병원과의 거리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가까운 곳에 종합병원이나 대형 병원이 있는가? 응급 상황 시 빠르게 이동 가능한 거리인가? 내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 노년에 필요한 진료 과목이 갖춰져 있는가? 의료 접근성이 낮으면 작은 질병도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로 귀촌을 생각하실 때도 가장 먼저 병원 위치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도시의 소음이 싫어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가 정작 병원 한번 가려면 1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건강이 나빠지면 그 집은 감옥이 됩니다. 2. 두 번째 기준 생활 인프라. 살림은 줄이더라도 살기 불편하면 안 된다. 노후의 삶에서 중요한 건 복잡하고 화려한 환경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는 꼭 필요합니다. 집 근처에 마트, 편의점, 약국, 시장이 있는가? 은행, 우체국, 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은 가까운가?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인지, 대중교통은 편리한지, 특히 차를 운전하지 않게 될 시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은 내가 운전하니까 괜찮아 하시는 분들 많지만 80이 넘어서도 운전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도보 10분 이내에 대부분의 시설이 있는 동네, 혹은 버스로 23정거장 안에 생활권이 잡힌 곳, 이런 곳이 노후에 스트레스 없이 살 수 있는 주거지입니다. 3. 세 번째 기준 주택 형태와 관리 용이성. 나이가 들수록 집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관리의 편리함입니다. 과거에는 넓은 마당, 정원, 큰 방이 있는 집이 자랑이자 부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와 정리가 쉬운 구조인가? 계단은 없거나 엘리베이터가 있는가? 욕실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되어 있는가? 혼자서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구조인가? 특히 단독주택은 보일러, 지붕, 배수 등 모든 것을 스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나이 들어 손이 느려지고 판단력이 떨어지면 이런 것들이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소형 아파트, 실버타운, 고령자 맞춤 임대주택 등 관리가 쉬운 주거 형태로 옮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은 사는 공간이지 관리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노년에는 내 몸과 시간이 덜 드는 집이 가장 좋은 집입니다. 4. 네 번째 기준 사회적 관계와의 거리. 노후의 외로움은 건강만큼이나 무섭습니다. 따라서 주거지를 선택할 때는 사람과의 거리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가 가까이 살고 있는가? 친구, 지인, 교회나 동호회 등 사회적 모임이 있는가?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이 주변에 있는가? 노년의 외로움은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깊게 찾아옵니다. 혼자 사는 시간이 많을수록 무기력해지고 우울감도 커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커뮤니티 공간이 마련된 실버타운이나 지역 주민들과 자주 소통할 수 있는 마을형 주택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과 살아야 따뜻해집니다. 벽을 보고 있는 집보다 웃으며 인사 나눌 수 있는 동네가 노년의 삶을 훨씬 빛나게 해줍니다. 5. 다섯 번째 기준 경제적 지속 가능성. 마지막은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바로 돈입니다. 좋은 집, 좋은 위치, 좋은 환경. 다 좋지만 그곳에서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경제력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연금과 자산으로 해당 주거지의 유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가? 관리비, 교통비, 병원비 등 고정 지출은 어느 정도인가?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할 여유가 있는가? 예를 들어 월 100만 원 연금을 받는 사람이 매달 90만 원이 나가는 집에서 산다면 그 집은 부담이고 위험입니다. 오히려 소박하지만 생활비가 적게 드는 주거지, 필요한 서비스는 받고 지속 가능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
노년기에는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기준, 다시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 접근성, 생활 인프라, 주택 형태와 관리 용이성, 사회적 관계와의 거리, 경제적 지속 가능성.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5가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좋다고 생각한 그 집이 결국 후회의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남들 말 듣고 광고 보고 감성에 끌려 집을 선택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내 몸에 맞는 옷을 입듯이 내 삶에 맞는 집을 골라야 합니다. 노후의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인생 후반전을 평안하고 건강하고 외롭지 않게 지켜주는 작지만 든든한 내 편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런 좋은 집을, 좋은 동네를, 좋은 이웃을 만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어르신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주제도 궁금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언제든지 진심을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